안녕하세요, 최원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의 집기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기 근처에 제가 근무하기에 어느 날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다가왔습니다. 최원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저는 의심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어때야 되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떳떳하다면 묵빈 대처하시고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랬지요, 훔쳤지요 하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굳이 그것을 내가 밝히고, 왜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말하는 순간 뭐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왜 먼저 제발 저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또 믿어줄지 아닐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었는데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제가 이 치킨을 훔친 적이 없어요. 왜 저를 자꾸 그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대방이 있죠. 회사 사람들. 회사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믿을까요? 의심한 사람은 계속 의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이 훔쳤던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친구도 아 그래? 정말 저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훔쳤을 거야. 또 이렇게 의심해요. 그리고 또 의심하고, 이 의심의 덩어리가 자꾸 더 커져요.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훔쳤다고 말하겠어? 에이, 훔쳤어도 훔쳤지 않다고 말하겠지. 이렇게 말과 말이 자꾸 덧붙여져요. 살이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거기에 살이 덧붙여지고, 본인이 어떠한 말을 해도 또 살이 덧붙여서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쪽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지 않았다면 묵빈대처하라. 내가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그 훔쳐간 사람, 도둑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 등에 누군가가 송곳을 꽂고 눈초리를 그렇게 바라봐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그 귀한 직장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떳떳하다면 묵빈대처하라. 자, 하나만 더 적을게요. 파, 사, 현, 정. 파사현정. 이게 뭐냐면 파가 깨트릴 파예요. 파산한다 또는 파괴한다, 파멸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파자예요. 깨트릴 파. 그러면 사는 무엇이냐면 간사할 사예요. 간사할 사. 사악하다, 간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파사라고 하면 간사하고 비겁한 것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사하고 비겁한 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현정이란 말이 있어요, 뒤에. 현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 현장, 이게 나타날 현이에요. 나타날 현. 그리고 두 번째, 정.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파사현정. 간사한 것들, 그릇된 것을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른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간사한 것을 깨트리면 결국은 바른 것이 드러난다. 또는 다른 말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트리면, 없애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 자체에서 이걸 깨트리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하기도 하고 방금처럼 사악한 사람들과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는 이것을 스스로가 깨트려 나가야 돼요. 여기서 보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스로를 믿고 내가 바른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파사연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께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 또는 정말 골문 일들, 또는 썩은 일들, 그리고 아픈 일들, 고름이 철철 나오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문드러지고 힘든 그 고통받는 그런 상황의 상처도 정말 아프더라도 깨끗이 도려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근데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흥분하면 안 돼요. 급하게 마음 내면 안 되고 알아차리고 곰곰이 급하지 않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이 훔치지 않았는데 본인이 훔쳤다고 지금 의심하는 회사 동료들도 있고, 이런 불의와 또는 부정과 세상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뜨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 훔쳤을 거야. 야, 저 회사 직원이 바로 집기 옆에 항상 근무하고 있잖아. 항상 가방도 큰 걸 가지고 다녀. 분명히 훔쳤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한번 나오면 훔쳤을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 훔쳤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 말이 돌면 저 사람 많이 오랫동안 훔쳤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훔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훔침으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말과 살이 붙어서 요즘은 하나가 먹잇감이 딱 생기면, 먹잇감을 딱 만나면 고기가 탁 모여들듯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회사 직원이지만, 회사 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신은 혼자잖아요. 당당하게 저는 파사현정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의심했던 사람은 평생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한 사람에게 절대 주눅 들지 말아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먹잇감이 어디 없나 이렇게 항상 모든 시선들이 그렇게 향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회사에 있는 한 내가 딱 알아차리고 내가 강하게 무쇠의 뿔처럼 한번 밀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탁 마음 내고 살아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말아요. 이렇게 또 댓글 남기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곧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한번 그렇게 굳어지고 의심한 마음은 잘 변하진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진 않아요.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움츠리는 거예요. 사자나 뭐 호랑이나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동굴 속이나 나무 그늘 밑이나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호흡을 해요. 상처를 입으면. 그래서 뭔가 펼쳐놓은 일들이 있으면 잠시 멈추셔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게끔. 그래서 이 밀고 당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요. 다만 펼쳐놓은 일들이 있다면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내가 지금 곧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계획들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움츠리고 조금 쉬고 좀 내려놓고 자신을 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대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난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무쇠 풀처럼 나가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무쇠 뿔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분하게 내 상황을 조금 호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자신의 수행의 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그리고 알아차림의 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고 그 비방과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서고 나면 본인에게는 큰 마음의 근기가 생기고 삶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중도, 이게 중도심이죠. 중도의 마음을 잘 지켜서 파사현정, 삿되고 나쁜 것들을 다 파괴하고 고요함과 바른 것을 가까이 하고 만난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내셔야 돼요. 또 하나 적어볼까요? 군, 주, 민, 수 한번 적어보세요. 군주, 민수. 군주, 민수가 뭐냐 하면 군주라는 것은 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백성을 얘기해요. 회사 전체 사람이 본인을 억울하게 또는 비방할 수 있고 그걸 훔쳤다라는 의심을 줄 수 있잖아요. 회사가 큰 배라고 보세요. 배, 임금, 군주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권력이 세죠. 그냥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만에 사람이 나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회사의 어떤 의심 누추리 때문에 본인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파도가 분노하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수업할 때 마이클 린치라는 영국의 대부호, 정말 큰 부자가, 영국에서 빌 게이츠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자가 최호화 보트를 타고 20명과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로 나갔다가 용오름이라는 돌개바람을 맞고 그대로 45m 속으로 깔아앉았어요. 열 몇 명은 구조되었지만 그 마이크와 10살 딸, 요리사 등등 사망했어요. 아무리 큰 보트도 파도가 치면 그 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따라 적어볼까요? 강물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분노하면 배를 뒤집는다. 그래서 백성이 분노하면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도 몇 명이 감옥을 갔잖아요. 국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언론의 힘 또는 아무리 큰 정치의 힘, 아무리 큰 회사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면서 본인 스스로를 중도를 지키면서 회사를 잘 다니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편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회사 사람 다 등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해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의 팬이고 여러분은 저의 팬이다. 이 팬이란 말은 팬이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 귀전 가족이란 말, 희망을 파는 사람 가족이라는 거는 가족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저는 회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밥 한 끼 먹자 또는 술 한잔 하자 또는 차 한잔 하자 하면서 버스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수행이 오래되시고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혼자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로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렇다고 남을 험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냥 사는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풀어나가고, 정 끊은 친구가 없다면 자연으로 가세요. 파도를 만나고 또는 산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계곡을 만나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이제 본인의 편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이 훔쳤던 안 훔쳤던 계속 의심하게 되고요. 회사 다닐 동안은 본인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신경을 자꾸 쓰면 감정이 소비되고 에너지가 좀비가 돼요. 그럼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챙기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방이 있고 음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런 마음을 내셔야 돼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해, 현, 경, 장이라고 해요. 해, 현, 경장 한번 써볼까요? 해, 현, 경장이 뭐냐면 검은 고주를 다 풀고 끊어내고 새롭게 고쳐맨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기타를 치지만 기타 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르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탁 끊어내고 새로운 줄로 딱 하면서 새롭게 기타를 만지는 그 기분, 어떤 고통과 역경도 그런 마음으로 줄을 탁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줄을 맨다 라는 마음으로 탁 살았으면 좋겠다.